모인 세션은 기획 세션 두 번째로 출산 위기와 동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세션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송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 세 개의 그 발표가 있고요. 다 영어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두 개의 발표는 처음 두 개의 발표는 그냥 한국말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발표만 이제 발표가 영어로 되실 거고 아마 토론도 조금 영어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뭐 편안히 좀 같이 그냥 좀 영어 리스닝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들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세 개의 아주 좋은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시간은 좀 넉넉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션이니까 가능하면 조금 빨리 끝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각 발표는 20분. 그래서 제가 15분이 지나서 이제 5분이 남으면 여기서 제가 5분 남았다는 거를 이제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20분 하시면 될 것 같고, 토론자분 뭐 한 5분,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분이 리스폰스 한 5분, 요 정도 해서 한 발표당 3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끝나고 이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Fertility and Marriage Dynamic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a Sub-National Analysis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코워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발표는 연대에 계신 김미경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와 경제적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서대인 연구 등의 예측에 따르면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불균형이 악화되고 아이를 낳기 위한 보조 생식술의 접근에 제한이 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서 출산율이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양한 패턴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반등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 변화율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인과학적 결과가 어떤 경로로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집중해서 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차 팬데믹 위기가 대구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는 자연적 실험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7일 이동 평균하여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위에 보시는 그래프가 대구이고 그 다음에 경북이고 그 외의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구와 경북과 그 외의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의 심각성이라든지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인과학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방역을 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방역 팬데믹 대응의 특징은
락다운을 하지 않았고 대규모 테스팅을 하고 타겟해서 격리를 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전국에 걸쳐서 비교적 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잘 시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4년에 0.75로 예측된 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세팅 하에서 팬데믹과 초저출산 세팅 하에서 팬데믹이 이제 유의하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본 것이 저희의 연구 과제였고요. 저희의 연구는 불확실성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은 장기적인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건강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아져서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데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여서 출산율과 불확실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 연구는 경제적인 조건과 의료시설 접근성이 아닌 불리한 보건위기 그 자체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선행 연구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기와 출산율에 관한 연구는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1918년, 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연구된 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가 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아스베 22개 고소득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고, 가장 아래 벤치는 미국의 뉴욕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패턴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분석 모형은 한국의 세팅 하에서 시도 단위로는 신세리 컨트롤 메소드를 사용하였고, 시군구 단위로는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그리고 OLS를 사용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인구동향 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중에서 출생, 혼인, 이혼 데이터이고, 코로나 확진자 전수조사 데이터도 활용하였으며,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지방세 통계 등을 활용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입니다. 신세리 컨트롤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리 컨트롤 메소드는 특정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계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정 개입이라고 한다면 대구가 될 텐데요. 이 대구와 가장 유사하지만 개입을 받지 않은 다른 지역의 특성을 가중평균을 하여서 가상의 대구를 만들고, 이 가상의 대구로부터 예측된 효과와 실제 대구의 효과를 비교를 하여서 개입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모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대구를 만들어서 실제 대구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상의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대전, 서울에 다음과 같은 가중치가 부여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방세, 전월전세가, 남자의 실업률, 여자의 실업률이 다음과 같은 가중치 순으로 부여돼서 가상의 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상의 대구를 만든 다음에 실제 대구와 비교를 하는데, 왼쪽이 대구이고 오른쪽이 경북입니다. 파란색 실선이 실제 대구의 임신율이고, 빨간색 점선이 가상의 대구의 예측된 임신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 이후에 실제 임신율이 가상보다 더 낮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북 또한 그 정도는 작지만 감소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리지 레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대구, 실제 경북은 가상의 대구보다 팬데믹 이후에 메리지 레이스가 감소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로버스트니스 체크를 하였는데요. 하나는 Live One Out 테스트입니다.
가상의 대구를 만들기 위한 풀을 도너풀이라고 하는데 이 도너풀에서 한 단위씩 빼보면서 다시 셋 컨트롤 메소드를 하여서 단위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뀌지는 않은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서 저희는 일관성 있게 유의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스페이스 플라시보 테스트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트리티드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지역에 트리티드가 있었을 경우에 어떠했을까를 비교하는 건데요. 보시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구와 경북에서 있었던 출산율 감소 효과는 매우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유니크한 효과였고 팬데믹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스프레스 이펙트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SCM 연구에서 파인딩을 말씀드리자면은 대구에서는 임신율로 측정한 출산율이 17.8% 감소하였고 후인율이 16.5% 감소하였으며 경북에서는 출산율이 1.2% 감소하고 후인율이 13.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군구 단위로 difference in difference를 하였는데요. YIT는 지역 I의 T기의 인과학적 결과이고 대구, 경북 지역의 더미 변수를 넣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1차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미 변수를 넣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개수는 베타 J와 감마 J이고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인과학적 아웃컴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M4로 표현된 4월에 대구에서 감소 효과가 가장 컸었고 5월에 경북에서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리지 레이스에 대해서도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디버스 같은 경우는 감소가 있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같이 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디버스가 증가할 수 있다. 즉 코비 디버스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그러한 현상은 관측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른 여성 동태학적 분석을 하였는데요. 전월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가임기 여성의 아웃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임신율이나 혼인율에 있어서 아주 약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디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도 저희가 분석을 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유병률이 증가할 때 임신율이나 혼인율이 감소하고 특히 30에서 34세 여성에게 혼인율이 유의하게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연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세를 컨트롤 메소드를 하더라도 DID를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로 픽스트 이벤트를 하더라도 1차 팬데믹 대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대구와 경북에서는 유의하고 일시적인 출산율 감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라든지 일과 생활의 불균형 악화라든지 보조 생식수 접근의 제한이라든지 또 이동의 제한 또 건강 위험 인식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미 방역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봉쇄 정책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 하에서 저출산 하에서 이러한 대구와 경북에서 출산율 감소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리스크 퍼셉션으로 인한 경로가 아닌 것인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초저출산 상황과 또 방역이 매우 잘 된 상황 하에서도 집중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유의하고 대규모의 출산율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 연구라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신세리 컨트롤 메소드와 DID 결과를 조금 더 일치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인 분석을 할 것이고 타이밍 오브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분 남았다는 그 사인이 드리기도 전에 발표가 맞춰져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자연 실험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코비드의 영향을 본 재미있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토론은 그 서울대 이상민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좀 시간을 넉넉히 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이상민입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 영화 보고 싶고 왜 지금 쓰시죠? 예,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예상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보였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코비드가 출산율을 낮췄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실제로 근데 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봤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서브내셔널 차원에서 봐서 우리가 지금 자꾸 퉁쳐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레벨에 대해서 좀 중요시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출산율이 12.4%, 혼인율이 18.9% 검토했다. 이거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확정적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산율이 높았는 팬데믹이 높았으면 당연히 낮아진 거 아니야, 출산이 낮아진 거 아니야. 근데 추론으로 이제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생을 하지 않았고 다른 경제적인 어떤 이론도 없고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아주 단기간에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약간 고민을 옛날로 떠나가면은 2020년에 대구에서 코로나 터졌다 사람들이 잘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구 시천지에서 빵 터져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이 충격이 확연히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못하지만 여기 확연히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정량적 그걸 통해서 코비드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양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저는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추가적인 것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실제로 코비드가 어떤 경로로 해서 본인과 혼인과 출산을 못하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론으로만 하셨는데 다른 심리학들은 물론 힘들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솔직히 알아요. 이게 달별로 2달간의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변화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요인들이 경제적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면 특히 심리적인 걸 여기 뚫어봐야 되는데 요거를 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좀 연구가 변형돼서 물론 안 하실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토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질적 연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놓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어쨌든 이 계산적 분석으로 채워주시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팬데믹 터졌을 때 우리는 왜 안 하는 거,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나중에 다른 공중보건의 위기라든가 이런 거 터질 때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노력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하면은 말씀하셨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이 합성통제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에 지금 우리 사회에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합성통제법을 쓰기가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시도 단위로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있냐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도 단위가 우리 많지가 않아요. 동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원래 도너 풀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뽑을 수 없어요. 2개, 3개 뽑으면 사실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짚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 변수를 만들 때, 가상의 대구를 만들 때 변이들을 사셨는데 이 변수들이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남성 실험률과 여성 실험률을 쓰셨는데 그게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밝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실험률은 그 연령대의 실험률이 아니라 전체 실험률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전체 연령대. 그거는 이론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값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더 정밀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게 너무 짧은 기간, 단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포스트 트리트먼트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사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담배 금연 연구가 흡연을 떨어뜨렸다는 거는 2달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특이한 사건이어서 장기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좀 정교하게 하시면서 우리나라 출산 연구에서 학교 통제법이 좀 남발되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통제법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그냥 기술통계가 다른 답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술통계 차이가 있으면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토리를 더 부디 좀 보관하시는, 그러니까 학생통제법 자체가 연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기술통계처럼 넘어가는 부분을 해줘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오남용이 되고 있다는 게 학생통제법을 거의 뭐 하나님처럼 막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출산 지원금이 지금은 15만 출산율 올라면 다 오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3살 뒤에는 없어요. 아니면 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로 이 출산 지원금 늘려주면 출산율이 오르는데 왜 국가 단위에서 이 지원금을 올려주면 왜 오르지 않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들이 좀 아쉽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과 반론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디볼스가 안 나타났다. 디볼스는 당연합니다. 결혼은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돼요. 근데 디볼스는 한참 뒤에 해야 돼요. 법원에서 무슨 기간이죠? 승려 기간이 끝나면 해야 돼요. 원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비드에 같이 있다고, 2달 같이 있다고 막 이게 열받아서 이혼에 이르지는 않고 좀 끌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을 하겠고, 법원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데, 임신율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출산을 여부하신 거죠. 출산인데 임신 기간을 기록하셔서 한 거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서 시군구 단위를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문제인 뭐냐면은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애 만들어지는 시기와 아이가 낳는 지역이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유추하셨다는 내용은 그 한계는 때문에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좀 짚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마이그레이션 효과가 중간에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었고 우리가 풀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를 좀 메꿔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연구가 좀 그런 식으로 좀 인과학 연구가 자꾸 우리가 데이터만 쓰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와 현장을 읽으려 하지 않고 자꾸 그냥 별다른 거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구 문제가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좀 파고 들어가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연구고 앞으로 많이 발전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익한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제일 감사한 거는 스토리를 보완해라.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공저자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리 컨트롤 메소드에서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충분히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어풀이 작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시군구 단위로 해서 늘려서 돈어풀을 좀 늘려서 좀 더 삐뚤되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노이즈를 일으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를 저희가 분명히 짚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작업을 하시는 중이라서 아마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될 때는 훨씬 더 풍성한 스토리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